다시 인사드리자면 저는 프로그램에서 오기 박병현 멘토님 팀에 속해 있는 신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리액트를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렌더링 최적화와 렌더링 관계 트리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목차입니다. 먼저 렌더링과 리렌더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우리가 평소에 최적화를 위해 사용하는 리액트 훅, 유즈 콜백, 유즈 메모, 리액트 메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컴포넌트 트리와 렌더링 관계 트리를 설명하면서 최적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즈 콜백과 유즈 메모 같은 최적화 도구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리액트로 재사용 컴포넌트를 만드는 과제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과제 코드 리뷰를 하면서 약간 유즈 콜백과 유즈 메모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사용할 때, 이 친구들 쉽게 말하면 렌더링 했을 때 값 또는 함수를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렌더링 할 때 불필요한 초기화를 없애주는데요. 근데 이 좋은 친구들을 쓰면서 다들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모든 함수나 값에 다 묶어주면 좋지 않나? 성능 저하가 체감이 안 되는데 안 써도 괜찮지 않을까? 남용해서 쓰면 더 안 좋다던데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게 됐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 알리고 싶어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메모이제이션을 잘 사용하기 위해 렌더링과 리렌더링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한 이유가 이 렌더링을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렌더링을 일단 알아야겠죠?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더링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컴포넌트라는 함수형 컴포넌트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앱 컴포넌트의 반환문에 컴포넌트라는 컴포넌트가 반환되고 있네요. 함수형 컴포넌트는 그래도 죄송합니다. 자꾸 말 꼬이네요. 컴포넌트가 너무 많아서. 말 그대로 함수죠. 함수형 컴포넌트는. 그리고 함수형 컴포넌트가 렌더링 된다는 것은 그 함수가 호출된다는 거예요.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오른쪽과 같이 브라우저에 보이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버추얼 돔 객체인데요. 함수형 컴포넌트가 호출되면 객체 버추얼 돔이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 돔이 리얼 돔에 반영이 되는 건데요.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렌더라고 하고 그리고 반환되는 객체 버추얼돔이 리얼돔에 반영되는 것을 커밋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리렌더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리렌더링은 보통 세 가지 조건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스테이트가 바뀌었을 때, 두 번째, 프롭스가 바뀌었을 때, 세 번째,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었을 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세 개의 경우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앱 컴포넌트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유즈 스테이트의 set 함수가 리렌더링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set 함수가 발생하게 되면 앱 컴포넌트는 다시 호출하게 되는데요. 그럼 호출하고 있던 자식 컴포넌트들도 다시 호출하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 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보이는 예제를 실행시켜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콘솔 로그가 뜨게 됩니다. 지금 사용한 유즈 이펙트의 의존성 배형을 명시하지 않아 렌더링마다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렌더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지 않고 콘솔 로그를 찍어도 똑같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실 버튼을 클릭한 행동이 컴포넌트라는 친구한테는 상관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렌더링을 한다는 건 아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여준 예제에서는 이러한 리렌더링이 성능 저하에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다른 상황에서 만약 렌더링이 많아지면 속도가 저하되고 메모리 사용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렌더링은 줄여주는 게 좋겠죠? 관련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클릭 기능이 있는 예제입니다. 먼저 페런트 컴포넌트를 봅시다. 아래에서 차일드 A 컴포넌트와 차일드 B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차일드 A 컴포넌트는 카운트 값을 props로 받고 있고 차일드 B 컴포넌트는 핸들 클릭 함수를 props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런트의 버튼을 클릭하면 스테이트가 변하게 되고 리렌더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자식 컴포넌트들도 다시 호출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뀐 스테이트 값과 무관한 차일드 B도 리렌더링 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능 저하가 그렇게 티나지는 않겠지만 만약 차일드 B처럼 엄청 많은 컴포넌트를 호출하거나
무거운 작업을 하고 있다면 성능 저하가 일어나겠죠? 이때 저희는 아까와 같이 메모이제이션을 활용할 거예요. 그쵸? 메모이제이션을 활용하면 앱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어도 상관없는 자식 컴포넌트들은 리렌더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해야 차일드 B의 불필요한 렌더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차일드 A 컴포넌트와 차일드 B 컴포넌트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두 컴포넌트들은 페런트 컴포넌트에게 프롭스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럼 프롭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일드 A는 변경된 스테이트를 받기 때문에 리렌더링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죠. 차일드 B에서는 onClick 함수를 받고 있습니다. onClick 함수는 눈으로 보기에 똑같은 함수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불필요하게 리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onClick 함수는 onClick은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객체죠. 즉 원시값과 달리 객체는 참조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페런트에서 리렌더링이 일어나면 함수를 저장하고 있던 핸드클릭 변수는 초기화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함수 객체를 다시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똑같은 함수라도 다른 참조값을 프롭스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리렌더링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일드 B는 이 onClick 함수가 다른 함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거기서 프롭스의 변경으로 인한 리렌더링을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유즈 콜백일 것입니다. 유즈 콜백으로 감싼다면 의존성 배열의 안에 값이 바뀌지 않는 한 저장된 변수에는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참조값이 같아지면 리렌더링을 하지 않겠죠? 유즈 콜백으로 감싼 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리액트 데브 툴스를 이용해 렌더링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즈 콜백으로 감싸줬는데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차일드 B가 리렌더링이 됩니다. 예상한 결과와 다릅니다. 왜 리렌더링을 할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페런트 컴포넌트를 바벨로 컴파일한 코드입니다. 페런트 컴포넌트의 리턴문 안에는 차일드 A와 차일드 B에 해당하는 리액트 크리트 엘리먼트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리액트 크리트 엘리먼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액트 크리트 엘리먼트란 새로운 리액트 엘리먼트를 생성해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른쪽 코드는 앱 컴포넌트를 리액트 크리트 엘리먼트 이용해서 리턴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면 계층으로 구성된 리액트 크리트 엘리먼트를 순차적으로 호출합니다. 왼쪽 코드는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JXS 문법입니다. JXS 문법을 활용해서 개발자가 보기 편하게 오른쪽 코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리액트 크리트 엘리먼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페런트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 내부의 로직들이 다 실행이 되면서 차일드 B에 해당하는 크리트 엘리먼트도 실행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즈 콜백을 사용해서 차일드 B에 전달되는 프롭스를 같은 값으로 만들어 줬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리렌더링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즈 콜백을 사용해서 렌더링 최적화에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먼저 이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리액트의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액트로 웹을 개발할 때에는 리액트의 렌더링과 브라우저의 렌더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리액트에서의 렌더링이겠죠? 리액트 공식 문서에 의하면 리액트의 렌더링은 두 가지 렌더링과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컴포넌트 렌더링과 엘리먼트 렌더링이 있고 렌더 페이지와 커니 페이지가 있죠. 컴포넌트 렌더링은 우리가 아는 컴포넌트를 실행해 리액트 엘리먼트를 리턴하는 것이고 엘리먼트 렌더링은 엘리먼트를 돔에 반영하는 거예요. 파이버 노드를 구성, 업데이트, 재조정해서 변경된 부분만 돔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참고로 파이버 노드는 간단히 말해서 상태가 전환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두 가지 단계 렌더 페이지와 커밋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단계라고 하죠. 혹시 두 가지 렌더링과 두 가지의 단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렌더 페이지는 컴포넌트 렌더링부터 엘리먼트 렌더링의 재조정까지라고 합니다. 즉, 이전 렌더링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을 파악까지만 합니다. 커밋 페이지는 돔 업데이트하는 부분만 포함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컴포넌트 렌더링을 포함하고 있는 렌더 페이지에 해당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렌더 페이지와 커밋 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렌더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렌더 페이지에서는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리액트 엘리먼트를 반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새로운 버추얼 돔을 생성합니다. 만약 이번이 첫 번째 렌더링이 아니라면 재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재조정 과정에서는 이전 버추얼 돔과 현재 버추얼 돔의 변경점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커밋 페이지가 진행됩니다. 커밋 페이지에서는 렌더 페이지에서 체크해 놓았던 변경점을 리얼돔에 반영해 주는 단계입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없다면 커밋 페이지 단계는 스킵이 됩니다. 그럼 아까 궁금했던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다. 아까의 예제에서 렌더 페이지가 진행되어 렌더링이 진행됐지만 유즈 콜백을 사용함으로써 프롭스의 값을 갖게 했으니 변경점이 없어 커밋 페이지를 스킵해 약간의 최적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더 페이지 내의 재조정 과정에서 리얼돔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원래 재조정 과정에서는 리렌더링 후 엘리먼트가 달라졌을 때 또는 동일한 엘리먼트들의 순서가 달라졌을 때와 같이 재조정 과정에서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프롭스 이외에는 체크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차일드 B의 렌더링을 막지 못했습니다. 차일드 B의 렌더 페이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리액트 메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리액트 메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달받은 프롭스가 이전 프롭스와 비교했을 때 값이 같으면 리렌더링을 막고 마지막에 렌더링된 결과를 재사용하는 고착 컴포넌트입니다. 참고로 리액트 메모는 프롭스를 비교할 때 얕은 비교를 사용합니다. 그럼 아까 예제에서 차일드 B 컴포넌트의 리액트 메모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차일드 B 컴포넌트는 렌더링을 진행하기 전에 프롭스가 이전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서로 같은 값이라면 차일드 B 컴포넌트는 렌더링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리액트 데브투스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미지에서처럼 최초 렌더링에서는 차일드 B를 렌더링하지만 이후 리렌더링에서는 차일드 B를 렌더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까 유즈 콜백을 써서 프롭스를 내려주는 함수의 참초값을 갖게 해줬는데 리액트 메모로도 이전의 프롭스 값과 현재 프롭스 값이 같은지 확인해야 된다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다시 말씀해 드리면 만약 유즈 콜백을 사용하지 않고 리액트 메모만 사용했다면 페런트 컴포넌트에서 리렌더링이 될때 프롭스로 전해지는 함수를 갖고 있는 변수가 초기화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참조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차일드 B 컴포넌트는 리액트 메모로 감싸줬다고 하더라도 이전 프롭스 값과 다름으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명령어 모두 사용하는 게 좋겠죠? 다시 돌아와서 원래는 유즈 메모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까의 설명과 동일한 부분이 많아서 유즈 메모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 유즈 콜백, 유즈 메모, 리액트 메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모이제이션은 내부적으로 특정한 동작을 실행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모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유즈 콜백, 유즈 메모, 리액트 메모를 어떻게 사용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렌더링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것이 근본적인 코드 개선이었습니다. 만약 근본적으로 코드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이후에 최적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코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트리와 렌더링 관계 트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부모 자식 관계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는 조건을 알기 쉽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최적화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먼저 전제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 자식 컴포넌트도 리렌더링 됩니다. 자식 컴포넌트에서 리렌더링 되는 조건인 props나 state의 변경 사인이 있었느냐는 무관합니다. 자, 그럼 컴포넌트 트리와 렌더링 관계 트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예제를 통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예제에서는 차일드 1, 2, 3을 모두 페런트의 자식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데요. 페런트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 차일드 1, 2, 3 모두 리렌더링이 됩니다. 이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이 그림을 렌더링 관계 트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페런트가 리턴하는 JXS 안에 이런 형태로 등장하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페런트의 자식이면서 서로는 형제입니다. 참고로 컴포넌트의 형제 관계라는 용어는 확실하진 않은 용어인데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리액트 크리트 엘리먼트와 같이 리액트의 구현 디테일을 언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형제 관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형제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형제 컴포넌트끼리는 리렌더링에 서로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인 차일드 1이 리렌더링 된다고 둘째인 차일드 2가 리렌더링 되지 않고 차일드 2가 리렌더링 될 때 막내인 차일드 3은 리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차일드 1, 2, 3이 리렌더링이 되는지의 여부는 오로지 부모인 페런트 컴포넌트의 리렌더링에만 의존적입니다. 자, 그럼 렌더링 관계 트리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 자식 컴포넌트들도 리렌더링이 됩니다. 자식 컴포넌트란 부모 컴포넌트의 JXS 안에 사용된 모든 컴포넌트들을 말합니다. 형제 관계인 컴포넌트들끼리 서로 리렌더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약간 더 어려운 예제 이전의 원칙을 정형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제에서 패런트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 차일드 A, 차일드 B, 차일드 C 중 어떤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까요? 차일드 A는 확실히 패런트의 자식인데 프롭스로 받은 칠드런과 라이스트 차일드가 헷갈리게 합니다. 앱 컴포넌트에서 차일드 B는 패런트 컴포넌트에 감싸져 있으므로 왠지 차일드 B도 패런트 컴포넌트와 함께 리렌더링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렌더링 관계 트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 트리가 맞는 것 같나요? 하지만 정답은 차일드 A 컴포넌트만 패런트 컴포넌트와 함께 리렌더링 됩니다. 아까 정리했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내용 중에 자식 컴포넌트란 부모 컴포넌트의 JXS 안에 사용된 모든 컴포넌트들이라고 정의했으므로 차일드 B와 차일드 C는 앱 컴포넌트의 자식 컴포넌트입니다. 앱 컴포넌트가 리턴하는 JXS는 패런트, 차일드 B, 차일드 C가 있습니다. 즉, 패런트, 차일드 B, 차일드 C는 앱 컴포넌트의 자식 컴포넌트입니다. 차일드 C는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하여 패런트의 라스트 차일드 프롭스로 전달해 주는 것이고 차일드 B도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하여 패런트의 칠드런 프롭스로 전달해 줍니다. 참고로 프롭스의 칠드런은 제가 말하는 자식 컴포넌트와 다른 말이라는 점 유의해 주세요. 트리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렌더링 관계 트리를 통해 패런트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될 때마다 함께 리렌더링 되는 컴포넌트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예제 코드를 다시 가져와서 리액트 데브 툴스를 이용해 컴포넌트 트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컴포넌트 트리를 보면 차일드 2가 차일드 1의 자식이어서 차일드 1이 리렌더링 되면 차일드 2, 차일드 3도 리렌더링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컴포넌트 트리는 렌더링 관계 트리가 아닌 중첩된 돔 트리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렌더링 관계는 정말 컴포넌트 트리와는 다른 것일까요? 위 코드에서 리액트 데브투스 탭의 컴포넌트 트리에서 차일드 2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렌더드 바이에 차일드 2를 리렌더링 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보여줍니다. 앱 또는 패런트가 리렌더링 되면 차일드 2가 리렌더링 된다는 의미입니다. 렌더드 바이에 차일드 1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돔 트리나 컴포넌트 트리를 보고 리렌더링 관계를 판단하면 틀릴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제도 확인해 볼까요? 차일드 A, 차일드 B, 차일드 C가 모두 패런트의 자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선택하여 렌더드 바이를 확인해 보면 차일드 B와 차일드 C는 앱 컴포넌트에 의해서만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트리와 렌더링 관계 트리가 동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두 번째 예제에서도 컴포넌트 트리와 렌더링 관계 트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생략했던 리액트 크리트 엘리먼트의 추가 설명입니다. 두 번째 예제를 바벨로 컴파일하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페런트 컴포넌트의 리턴 문에는 차일드 B와 차일드 C의 컴포넌트에 대한 리액트 크리트 엘리먼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페런트 컴포넌트가 호출되어 렌더링 되어도 차일드 B와 차일드 C 컴포넌트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 자식 컴포넌트도 리렌더링 된다. 자식 컴포넌트는 부모 컴포넌트의 JXS 안에 사용된 모든 컴포넌트들이다. JXS 안에서 사용된 컴포넌트란 화면에 나와 있는 형태로 사용된 컴포넌트이다. 프롭스 차일드런으로 받은 컴포넌트는 자식 컴포넌트가 아니라 자식 컴포넌트끼리는 형제이다. 형제 관계인 컴포넌트끼리는 서로 리렌더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자식 컴포넌트가 리렌더링이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쉬워지셨나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문제를 한번 다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있었던 차일드 A 컴포넌트는 실제로 프롭스가 변경을 해줘야 되는 컴포넌트이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B가 받아야 할 함수 객체는 앱에서 전달하도록 했어요. 페런트에서는 리렌더링이 일어나도록 set 함수를 동작할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페런트 컴포넌트에서 children을 사용하고 앱 컴포넌트에서는 페런트 컴포넌트가 차일드 B를 감싸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이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코드에서 렌더링 관계 트리가 한눈에 보이시나요?
그럼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최초 렌더링에서는 예상대로 차일드 B가 렌더링 됩니다. 하지만 페런트 컴포넌트에서 셋 함수로 리렌더링을 발생시키면 페런트 컴포넌트만 리렌더링 됩니다. 차일드 B를 리액트 데브 툴스로 확인해 보면 앱 컴포넌트에 의해서만 렌더링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최적화를 만들어 줬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면 자식 컴포넌트도 렌더링 되는데 부모 자식 관계를 나타내는 컴포넌트 트리와 렌더링 관계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트리와 별도로 렌더링 관계 트리라는 것을 정의하여 렌더링에 영향을 주는 부모 자식 관계를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렌더링 관계 트리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최적화를 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포스트가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외국의 한 블로그에서 작성된 포스트입니다. 어, 이 사람이 말하길 차라리 모든 함수 컴포넌트를 리액트 메모로 감싸면 안 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댄 에브라모는 모든 JS 함수에 대하여 로데시의 메모이즈를 사용하면 성능이 나아지겠는가? 라고 트윗했었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제 최적화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최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좀 재밌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발표를 계획한 것도 불과 7일 전이었습니다. 발표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재미를 공유하고 싶어 정말 갑자기 발표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투른 내용도 있고 PPT 퀄리티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습니다.